미리 EV 관련돼서 움직여줄 수 있다. 전기차를 넘어서서 ESS 그리고 AI 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선보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기업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 센터를 좀 정조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기술력을 이제 선보인다라는.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전지 투자 전략 세웁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인터배터리 얘기가 행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 얘기 살짝 하기 전에 유럽 시장 분위기 얘기가 있네요. 유럽이 사실은 북미 쪽은 EV가 완전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쪽의 기대감들이 최근에 보면 판매도 기대감이 꽤 있던데, 오늘 준비하신 뉴스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네요. 네, 일단 EV 사업부에 대해서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경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내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은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가 이제 타격은 좀 제일 클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너도 나도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GM이라던가 그리고 포드, 스텔렌티스 다 이제 우회의 정책을 펼치잖아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적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연 업황 회복이 언제 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인력도 감축하고 있고, 지금 생산 라인도 전환을 다 하고 있고, 막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업황 회복은 2027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EV 사업부의 이제 수익화에 달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속도적인 부분들을 다 껴 맞춰봤을 때는 시장에선 2027년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 미리 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2026년도에도 주가는 미리 EV 관련돼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터배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배터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나요? 네. 인터배터리는 2026년이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서 ESS 그리고 AI, 드론, 이렇게 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배터리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라고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전기차 업황이 어려우니까 다각화를 하는 거죠. 이제 넓혀서 보는 거고, 넓혀서 봤을 때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증명해내려는 움직임들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11일부터 4일 동안 개최가 되는데 14개국의 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고, 박태서 한국배터리 산업협회 이제 산금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배터리 산업이 주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업황이 어렵다고도 이야기는 하지만, 신산업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미국과 유럽의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되게 협력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뽐내게 되면 해외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기술의 장 그리고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죄송한 말이지만 인사말 같은 얘기고. 그렇죠.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품 나오는 게 이런 게 생각해보면 보다 쇼킹하게 있느냐, 그죠? 그런 걸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밀어봤을 때,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거를 좀 선보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기업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ESS 쪽으로 좀 집중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쪽으로 지금 SDI와 LG 엔솔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뒤처진 경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확장을 하면서 ESS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LFP 배터리, 당연히 LFP 배터리도 계속
3사에서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SK온이 ESS 쪽에서 조금 처졌잖아요. 네. 그죠? 네. 뭐 LG엔솔이야 워낙 뭐 그쪽에 업계 탑이니까 잘 하고 있었고 특별히 ESS 삼성 SDI가 사실 숨은 강자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SK온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ESS 좀 드라이브를 건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입찰, 국내 입찰 ESS 쪽에서 또 SK온이 또 활약을 네.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SK온이 이제는 ESS 쪽으로 좀 두각을 드러내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번에 포트폴리오 확장을 ESS 쪽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지금 삼성 SDI는 AI 시대의 이제 핵심 인프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 센터를 좀 정조준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 장치라던가 그리고 배터리 백업 유닛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에 대한 공백이 제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기술력을 이제 선보인다라는,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ESS 관련돼서 삼성 배터리 박스는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이거를 풀 라인업을 보여주고 AI 기반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도 지금 화재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뭐 전고체 배터리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청사진 공개한다라는 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ESS 넘어서 로봇이랑 드론 쪽으로 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체 관련된 소재를 또 공개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셀업체 외에도 지금 뭐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전고체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시나리오는 전고체,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수급 요인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죠? 뭐 ETF라든지 설정되게 되면 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일단 수급 요인으로 끌어당기는 바가 없지 않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전고체 쪽인데, 네. 그죠? 예. 전고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스토리로 보세요? 아니면 좀 약간 좀 테마적 성격으로 보세요? 저는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그 시기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한데,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I고, 삼성 SDI가 이 부분이 진짜 양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충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제시했던 그 로드맵과 시간표 네. 자체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요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로드맵 청사진을 좀 제시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 부담스럽고, 결국에는 그 가격에 대한 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술 구현도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쪽 관련된 그런 방향성 플러스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주시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전고체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셀업체 중에 잘하고 있고 LG엔솔 뭐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고체 되면 셀업체들은 다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기업들, 뭐 이수 스페셜티, 한농화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네. 이슈 나면 확 올랐다가 네. 또 이슈 사라지면 제자리로,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네. 수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이들 기업들의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에이 또 테마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전고체의 확장,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 같은 그 화물계의 어떤 이제 수요의 그 구조적 성장 이런 네. 거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못 읽어봤는데, 그런 데 대한 좀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맞아요. 그와 관련된 기업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저도 좀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약간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 유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을 떠나서 그동안 보여줬던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가볍다라기보다는 있었죠. 맞아요. 변동성이 컸다 예, 보니까 예, 예.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는 가시적인 실제 본 모습에, 그러니까 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증명하고 보여줘야지 정말 섹터적인 모습으로 쭉 우상향 기조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죠. 로봇 얘기도 그렇고요. 2차 전지 투자 전략, 인터배터리 이야기까지 해서 내용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고맙습니다.